여러분, 지난밤에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천장을 보고 가만히 똑바로 누워 주무셨습니까? 혹시 잠들기 전까지 폰을 보다가 그대로 스르르 잠이 드셨습니까? 믿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뇌 안에 정리되지 못한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찌꺼기는 하루 종일 쌓입니다. 단, 문제는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치워지느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치매 예방 관점에서 수면과 뇌 청소, 그리고 잠자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밤 딱 하나만 바꿔보자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치매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들면 당연히 오는 병, 유전이면 어쩔 수 없는 병, 그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뇌 안에서 정리되지 못한 것들이 쌓이는 과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뇌 속 쓰레기라는 표현이 거칠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쉬운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뇌도 쓰고 쓰면 찌꺼기가 생깁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는 기관이니까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계산하고. 이 모든 활동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쓰면 부산물이 생깁니다.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면 배기가스가 나오듯이요. 이 부산물 중 하나로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입니다. 이 단어가 생소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단어 자체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뇌는 쓰면 찌꺼기가 생긴다. 그 찌꺼기는 잘 치워져야 한다. 만약 치워지지 않으면 뇌 안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찌꺼기가 쌓이면 신경세포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이 축적이 뇌의 염증 반응과 연관될 가능성도 이야기합니다. 염증이라는 건 쉽게 말해 조직이 자극을 받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겁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계속 건드려지는 느낌, 그게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뇌에서 어떤 변화가 먼저 나타날까요? 보통은 기억과 관련된 영역에서 작은 구멍처럼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방금 뭘 하려고 했더라? 열쇠를 어디에 뒀지? 사람 이름이 이 끝에서 맴도는데 안 나온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가 수면의 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는 언제 청소를 할까요? 하루 종일 깨어 있을 때 뇌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하면 찌꺼기가 생깁니다. 그럼 청소는 언제 할까요? 바로 자는 동안입니다. 특히 깊은 잠에서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글림프계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뇌에도 배수관이 있을 수 있다. 뇌에도 청소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뇌세포 사이 공간이 조금 넓어지고 뇌척 수액이 흐르며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마치 물 청소를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 정리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깊은 잠은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주 깨고 꿈이 많아지고 새벽에 화장실을 가고 다시 잠이 안 오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뇌가 정리할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뇌척 수액이 잘 흐르려면 몸의 자세와 호흡이 편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잠자는 자세가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고 수면의 질이 뇌 정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흐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똑바로 누워야 편해요. 저는 오른쪽으로 누워야 잠이 와요. 저는 TV 켜놓고 자야 해요. 그런데요. 편하다고 느끼는 습관이
깊은 잠을 방해하는 습관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딱 3가지만 짚겠습니다. 첫째, 바로 누운 채로 오래 뒤척이기. 둘째,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 보기. 셋째, 잠들기 전 음주 또는 늦은 식사. 이 3가지가 겹치면 깊은 잠이 얕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이 얕아지면 뇌 정리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세가 더 나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옆으로 누운 자세가 뇌척수의 흐름과 관련해 유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옆으로 누우면 호흡이 편해지는 분들이 많고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에서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어느 한쪽이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어깨 통증, 척추, 역류성 식도염 등 개인 상태에 따라 편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영상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오늘 밤 옆으로 눕는 습관을 조심스럽게 시도해보자. 그리고 그 옆 자세를 조금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뇌정리 루틴 3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 자세를 시도하고 가능하면 유지하는 것. 옆으로 누워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잠든 뒤에는 뒤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긴 베개나 바디필로우를 등 뒤나 무릎 사이에 두면 자세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목이 꺾이지 않도록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게 조절해 보십시오. 두 번째 단계, 취침 1시간 전 화면을 끄십시오. 폰, TV, 태블릿, 빛이 계속 들어오면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취침 3시간 전 식사를 마무리하십시오. 늦은 식사와 과식은 잠을 얕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 한두 모금은 괜찮지만 배가 꽉 찬 상태로 누우면 몸이 쉬기 어렵습니다. 이 3단계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선택 옵션 2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을 조금 서늘하게 유지하십시오. 너무 더우면 몸이 열을 빼려고 계속 움직입니다. 그럼 깊은 잠이 깨질 수 있습니다. 둘째, 방을 최대한 어둡게 하십시오. 희미한 불빛도 뇌를 깨울 수 있습니다. 커튼을 치고 수면등은 가능하면 끄고 빛이 새어 들어오면 가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2가지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에는 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를 2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68세 여성. 요즘 들어 아침이 늘 멍했고 새벽에 한두 번씩 꼭 깼습니다. 본인은 그냥 나이 탓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취침 전 화면을 줄이고 저녁 식사를 조금 당기고 옆으로 누워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몇 주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이 조금 가볍다. 머리가 덜 흐릿하다. 대단한 기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66세 남성. 은퇴 후 집중력이 떨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을 펴도 몇 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꾸 생각이 끊겼습니다. 이분은 저녁에 술 한 잔이 습관이었습니다. 갑자기 끊기는 어려워서 우선 횟수와 시간을 조정했고 취침 1시간 전 화면을 끄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침실을 더 어둡게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는 시간이 늘었다. 아침이 덜 피곤하다. 이 정도 변화면 충분합니다. 변화는 보통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세를 바꾸는 건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 어깨나 척추 질환이 있는 분, 심장폐 질환이 있는 분은 자세 변경 전에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치료 중인 분들은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전에는
작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완벽한 예언이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조용히 쌓는 겁니다. 오늘 밤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옆으로 조용히 돌아눕는 것, 잠들기 1시간 전 화면을 끄는 것,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당기는 것, 이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작은 습관이 몇 년 뒤에 나를 지킬지도 모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